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진행의 정선입니다. 네, 아무래도 선반영이었나 봅니다. 네, 어제 약간 쉬니까 다시금 힘차리는 우리 증시였고요. 파월의 매파 발언 그리고 유가 급등으로 간밤 미증시가 밀려서 우리까지 밀리면 어떡하나 불안했는데 네, 코스피 2,700선 지켜냈고요. 코스닥도 상승폭 높여가더니 920대 포인트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이 중소형 쪽으로 스트라이드가 갔다가 이제는 다시금 대형주 쪽으로도 움직임이 포착되었고요. 주변국도 플러스권 움직임 양호했습니다. 다만 중국 증시가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원달러 환율까지 살펴보면 이 후반에 상승 탄력 줄이더니 1220선 하회했습니다. 오늘 1218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먼저 이후에 이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가능성에 유가가 다시금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곡물 가격에도 영향이 미쳤고요. 곡물 사료 가격 고공행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려가 깊습니다. 얼른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의 긴장감이 장기화되면서 이 원자재, 특히 전 세계 곡물 가격 급등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위기로 인해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감까지 고조돼 오늘 곡물 유통주, 특히나 이 사료 관련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연일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의 0.5% 인상, 이 입김이 보험주를 들썩이게 했는데요. 간밤에 높은 인플레가 지속될 경우에 금리를 더욱더 공격적으로 인상할 것이다라는 매파적 발언에 오늘 또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보험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이 급증세와 또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영향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의 감소까지 영향을 끼쳤고요. 이에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보험사 중에서도 오늘 손보사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주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증권가들의 호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공연 등 이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졌고 또 여기에 호실적 전망 나타난 JYP를 필두로 오늘 Y주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엔터주 상승세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슈팅 나온 진단키트 관련주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또 과학적 방역 주장에 대한 움직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는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밝혔고요. 이에 항체 그리고 진단키트 키워드가 얽히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여졌습니다. 특히나 미코 바이오메드가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관련주들의 급등세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불안했던 시작과는 다르게 후반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히나 내일장은 어떤 부분을 염두에 할지가 더욱더 포인트일 텐데요. 오늘장에서 어떤 해석, 어떤 또 힌트가 있을지 오늘은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입장이고요. 네, 화면 속에 제가 QR코드 띄워드리겠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QR코드에 스캔만 하신 후에 그럼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3333 4번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검색하신 후에 참여코드 같습니다. 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 검색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문자로 준비했습니다. 샵 3989로 문자 내용에 김대준 이렇게 쳐서 보내기만 하셔도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노란톡 입장해서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장중 대비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란톡 입장만 하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 끝난 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전략을 짤 수 있고요. 무엇보다 21년 증권사 노하우, 그런 힌트들 이곳에서만 낱낱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들, 트렌드에 잃지 않게 계속해서 종목과 함께 팔로우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제가 또 방송 중에 더블 종목 힌트 드립니다. 그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전략까지 노란톡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에 대한 더블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난 더블 종목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짚어주시면서 이 리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더블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함께해서 이런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구나, 이런 전략 있구나라고 꼭 그런 힌트들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뉴스 실시간 이런 더블 종목까지 노란톡에서 저희 하나하나 공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노란톡에서 이런 기회들, 혜택들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적인 개선과 함께 뒷심 발휘했던 오늘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이 뒷심을 발휘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주 후반에 뒷심 발휘하면서 끝까지 계좌의 안전, 이렇게 안전벨트 채워봐야 할 텐데요. 오늘 장의 힌트로 그 안정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안정감 찾을 수 있는지 출동 수익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의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 2달여 동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교육을 해드리고 강의를 했던 내용에서의 핵심은 시장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 주도주를 찾는 방법, 그리고 탄력적인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기술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2달여 동안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식을 팔지 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식을 사자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2002년, 2003년 이때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대리였을 때인데요. 2002년, 2003년도에 증권회사들이 사이버 지점이라고 해서 기존의 객장을 운용하는 형태의 지점이 아니고요. PC를 여러 대 놓고 고객이 와서 거래를 하는 형태의 사이버 지점이 붐처럼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사이버 지점 개설과 관련된 기획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압구정 지점에 파견 근무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회식을 했죠. 그리고 압구정 지점장님께서 술 한잔 하시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대리,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부자들이 많이 나왔어. 그런데 앞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부자들이 많이 나올 거야. 너는 아직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와 구조,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시장 지금부터 잘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지수 500포인트 수준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2002년 말 2003년 초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그 지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불현듯 생각이 나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지수는 1000포인트를 넘어갔고요. 2000포인트까지 4년에 걸쳐서 시장이 달려가는 형태로의 상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최근 2달여 동안 여러분께 주식을 팔지 말자는 취지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의 해설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식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장 흐름을 분석을 해드리고 내일장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관전 포인트,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내용에서의 3가지 포인트는 미국의 금리 관련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곡물 가격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장에서의 리딩 컴퍼니라고 하죠. 선도 종목, 주도 종목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장 3가지 관전 포인트로서의 핵심적인 요약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왜 이 3가지 내용으로 오늘 장의 핵심적인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이슈죠. 때만 되면 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금리 얘기로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받는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나오는 많은 미국 금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짧게 1, 2분에 걸쳐서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해외 데스크에서 근무를 했고요. 미국 금리와 연동되어진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2000년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그 시기는 딱 2번 있었습니다. 기간차를 두고 0.25, 0.5 형태로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 언제였을까요? 미국이 2001년 9.11 사태로 인해서 시장 경기가 급속하게 침체되었을 때 폴 버냉키 의장이었죠. 시장에서 돈을 풀었습니다. 이때 많이 회자됐던 얘기가 시장에 돈을 풀려고 하는데 방법이 제대로 없어서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돈을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폴 버냉키 의장을 헬리콥터 의장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2001년도에 급속도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시장에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시장 경기를 살렸죠. 그 다음 스텝은 어떤 내용일까요? 돈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시장에 푼 돈을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금리 인상이 첫 번째, 금리 1%에서 5.2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진행 흐름이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 12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2004년, 2006년까지의 금리 인상 시기에서의 주가 어떠했습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시장이 꺾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꺾이는 시점은 금리가 일정 수준 상승한 이후에 고점, 경기 확장, 팽창 구간 지나가는 과정에서 꺾임의 흐름들이 외부 변수와 결합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의 금리 인상이 단행됐던 시점이었고요. 두 번째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었던 시점은 2015년에서 2018년도까지입니다.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2008년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시스템적으로 망가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최근에 코로나로 시장에 푼 돈과 맞먹는 규모의 4,500조에 대해서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여 기간 지나서부터 테이퍼링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차가 많이 났을까요? 시스템적으로 붕괴된 시점에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과정에서의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시스템 붕괴로의 경기 부양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간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상하는 기간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3년여 동안 차근차근 0.25%씩 약 7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2.5%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때 주식시장 어떠했을까요?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의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시황에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으로의 진행이 될 것이다. 아직 미국은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매월 진행한다라고 하지만 미국의 금리 시스템상 매월 금리 인상보다는 계속 립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시차를 굉장히 길게 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최소 2년에서 3년 구간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과거의 흐름,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절대 주가는 꺾이지 않습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바라볼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아, 이거는 시장의 경제, 세계 경제 흐름에서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바라볼 때 남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지사지, 반대의 경우에서 주가를 해석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국 시장의 주가 흐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고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임이 진행되었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장, 미국 금리 이슈에서 장 초반 출렁출렁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었었죠.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가 긍정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오늘 장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농기계 관련주들, 기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미국의 농산물 가격의 선물지수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선물시장에서 CME 선물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종목은 딱 세 종목입니다. 밀, 옥수수, 대두입니다. 그 외의 종목은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밀 가격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단기 급등의 가격이 형성된 이후에 최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고점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돌파하겠다는. 반면에 대두 콩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가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움직임 자체가 좀 늦게 출발했죠. 밀 가격에 대비해서 좀 늦게 출발해서 현재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옥수수의 흐름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밀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고요.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은 사료 관련주. 왜 사료 관련주가 움직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밀 가격은 하나의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하락 이후에 횡보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옥수수와 대두의 가격은 상승 이후에 횡보 과정을 겪고 나서 재상승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입니다. 옥수수와 대두는 사람이 먹는 그 곡물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동물 사료용입니다. 옥수수 콩, 돼지나 소에게 먹이는 사료용으로 거래가 되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장, 어제 굉장히 강했고요. 마찬가지로 비료 업종 강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업종도 관련하여서 이러한 내용으로 주가가 탄력적인 흐름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될 종목들이 현대사료, 효성 OMB, 대동기업,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자주 봤던 종목일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곡물 가격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를 우리가 들여다봤을 뿐이지 과거에 관련한 종목들 그렇게 자주 볼 만한 종목에서의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거래량은 어떠했을까요? 평소 거래량이 5만 주, 많이 거래되면 10만 주입니다. 물론 최근에 가격 이슈가 되는 과정에서의 거래량은 100만 주, 200만 주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지만 평소 거래량 수준에서의 해당 종목들의 거래 규모는 10만 주 내외의 거래량이 형성되는 극히 소외주 형태로의 종목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들 종목들이 유동성이 부족한 형태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곡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관련 종목들을 장기 투자 측면에서 나는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들은 이 시황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의 시장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곡물가에 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주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곡물가가 일시에 꺾이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이들 종목들은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형태로서의 꺾임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옥수수, 대두 관련한 종목들의 선물 지수를 계속 민감하게 체크하시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마에 의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고점을 나타내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 시그널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은 윗꼬리를 단 음봉입니다. 파란색입니다. 이때는 동참해서 따라가면서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주가가 움직였던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의 고점에서 나온 시그널 윗꼬리를 달고요. 음봉으로 장중 계속 밀리면서 종가 수준이 저가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장이 될 수도 있지만 장중에 시초가 대비해서 상승했다가 밀리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과 같이 시초가 대비해서 장중 내내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격이 진행될 때는 넘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빵 떠서 올라갔다 밀리는 흐름으로 가격이 진행된다. 이때부터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관련한 곡물 가격의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핫 이슈의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앞서 열거해 드린 내용에 의해서 투자를 주의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장에서의 주요 포인트, 선도 종목, 리딩 컴퍼니, 대장주. 이 시장에서 나왔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흐름에서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LG노텍.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회사 좋고요.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올라갈 자리에서 정확하게 올라가주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LG노텍. 최근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중순 시점에서 LG노텍이 그간의 횡보의 흐름을 보이다가 11월 시점에서 기존의 신고가를 돌파하는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때의 시장 분위기는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그간에는 재료주, 테마주, 시장에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대장주가 딱 나오면서 관련한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눈길과 이슈와 힘이 싹 쏠리는 겁니다. 대장주가 나왔기 때문에 2등, 3등, 4등, 5등 주들이 따라가면서 순환매 형태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LG노텍, 지금의 주가 수준 어떠한 흐름에서의 모습일까요? 지난 11월 돌파 흐름 이후에 주가가 잘 갔습니다. 38만 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최근 한 두 달, 한 달 반 정도 쉬어주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어제 40만 원 돌파하면서 최근 내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의 대장주로의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장주가 나왔을 때, 선도주가 나왔을 때 여타의 다른 대형주 형태의 종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대장주만 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소외되는 형태로서의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한 발 느리게 움직이긴 했었지만 그 당시에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기타의 여러 등등등등의 종목들이 시차를 조금 달리해서 움직였을 뿐이지 동일한 시점에서의 흐름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 그 당시에 또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 종목들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NFT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초까지의 상황 하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은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지지되는 구간에서의 다시 재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난 11월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LG노텍이 대장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관련한 테마 그리고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 관련 종목들이 동일 시점에서 꺾임 포인트가 나타나는 상황으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이 바뀌었다라고 하죠. 시장의 패션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경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개별 종목과 테마주로에 움직이던 시장이 순간 대형주로에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LG노텍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선도주로서의 자리매김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근 내 가장 핫했던 테마주, 전쟁 관련, 곡물 관련, 기타 여러 테마주 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구간에서의 흐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들.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대장주가 나타났을 때 같은 부류들이 같이 갑니다. 이노텍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친구들 데리고 갑니다. 같이 가자 해서 반도체도 가고 자동차도 가고 2차 전지도 가고 등등의 순서만 달리할 뿐이지 움직임이 진행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노텍이 갔던 지난 11월 고점 돌파 이후에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대장주였죠. 대장주 다음으로 움직였던 반도체 종목들이라든가 하이닉스 마찬가지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 시점에서의 흐름들은 동일하게 흐름들이 진행되는 조금 느리게 그리고 조금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동반해서 대형주 업종의 선도 종목 중심으로 해서 흐름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패션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관찰을 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등등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께 자산관리 방법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지금 장에서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몇 프로의 종목으로 비중을 잡아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내용 우리가 노란톡방 참여 방법 이번에 그 참여 방법이 한 가지 추가됐죠. 샵 3989로 이제 문자 주셔서 들어오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 방법 간단하게 살펴보고 와서 여러분 계좌 만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장 빚내서 주식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식을 할 때다. 왜 그러한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한 앵커 참여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주도주가 변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 테마주가 변했을 때 가장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시그널로 포착할 수 있는 게 바로 윗꼬리를 다는 거다. 아무래도 실적과 대비해서 계속해서 장중 음봉을 확인한다라면 네, 그 움직임 보자마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을 팔자라고 늘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야말로 비로소 주식을 살 때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 주식이나 살 수 없겠죠. 도대체 어떤 주식을 담아야 할지 또 오늘의 따블 종목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 종목에 관련된 힌트 전략은 여러분 노란톡에서 함께할 수 있고요.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34번 3333만 입력하시면 되고 오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문자 내용에 김대준 이렇게 쳐서 보내기만 하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도 함께 참여 많이 하셔서 노란톡을 통해 오늘의 따블 종목까지 잡아가 보시고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그 힌트까지 여러분 낱낱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종목을 나의 포트에 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다시 전문가님 만나보러 출동 수익 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팔자가 아니었고요. 지금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자였습니다. 아하. 하락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 왜 무섭겠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이드로서 또 선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길은 도랑이 있고 조심해야 되고 이 길은 어둡지만 평평하게 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셔야 된다. 이 가이드로 길잡이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무섭지만 그 길을 한번 가보고 나면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빠지고 나서 어느 구간에서 지수가 돌아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조와 원리를 알게 되면 시장 참 쉽습니다.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DB하이텍입니다. 반도체에는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경제 원리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최소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가치나 실적이나 향후 전망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보다는 최근의 주가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첫 번째로 전기전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지난해 한 차례 큰 파동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죠. 그리고 추세를 깨지 않았습니다. 추세를 깨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 라인을 깨지 않는 흐름에서의 최근 주가가 지지가 되는 모습에서의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쌍바닥 형태의 모습이 진행되는 그림에서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넓게 보더라도 큰 쌍바닥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파동이고요. 지난 고점 유지되는 가운데서 조정이었고요. 78,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추세가 다시 전환되는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DB하이텍의 주가를 잘 보시면서 이 가격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이 가격을 돌파하고 새로운 추세 흐름으로서의 반도체 업종 내에서 LG이노텍과 같은 선도주, 리딩 컴퍼니의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현재 자동차 업종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못 가고 있는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또 주가의 우상향 패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주가에 바닥 찍었습니다. 내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 한 차례 물렸고 물타기 하지 말라는 말씀에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한 번에 한해서는 저점을 활용한 물타기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해석도 드렸습니다. 바닥점 찍었습니다. 자동차 업종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현 시점 물타기 가능 흐름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닥점을 찍을 때 개별 종목, 소형주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으로 급반등이 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는 이런 급반등의 형태보다는 바닥에서 롤링, 흔들림, 등락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보통 이런 두 번의 과정에 이중바닥을 찍고 돌아 나가는 형태로의 바닥 다지기 이후에 주가가 전환되는 흐름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지금 자동차 업종, 기아를 비롯해서 현대차 마찬가지고요. 또 부품 업종의 현대 유아나 만도 흐름에서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 신재료, 핵심 기술, 이러한 내용에서의 이벤트성 이슈가 아니고요. 낙폭과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 싸다는 겁니다. 그만큼 큰 재료가 없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현재 주가는 낙폭과대에 대한 가격적 메리트가 형성된 구간에서의 흐름이다. 그래서 물타기 가능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는 종목 간의 차별 현상들이 좀 심합니다. LG화학은 올라가는 반면에 LG에너솔루션은 빠지고 SDI는 올라가는 반면에 이노베이션은 또 빠지고 이런 주가의 등락의 희비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잘 관찰하셔서 판단하는 측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렵다.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의 흐름에서 바닥점 찍어가는 구간에서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흐름에서의 가격은 23만 원 저항 구간이죠.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다지기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흐름입니다. 그리고 3만 원까지 올라가고 여기에서 재상승의 흐름에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왜 주식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에서의 흐름들 아직 10분의 1도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전 압구정 지점장님 성함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부자는 주식 투자하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의 내용에서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여러분의 계좌 포트 정리하는 내용에서의 주요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오늘 8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이 너무 짧습니다. 한 2시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파를 이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 시간이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장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느 종목을 사야 되는지, 계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가시고 얻어가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우리가 종목에 대한 내용들, 또 시장 흐름을 읽어보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자리를 바꿔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3월 20일 오늘 김대준 대표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선 교육에서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보려고 하니까 넘어가서 당황하셨죠. 아무래도 대표님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데 또 저희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하시다 보니까 이 1시간이 여러분 너무나 짧습니다. 이 시간 외에도 대표님이 알고 있는 이 노하우들 노란톡에서 하나하나 공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얼른 입장에서 이런 팁들 다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3, 4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종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 많으실 텐데 오늘 또 오후 8시에 무료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전략들, 힌트들, 나의 종목, 나의 포트에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팁들까지 알려준다고 하셨으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 힌트들까지 얻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정말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네. 특히나 교육 정말 저는 아쉬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대표님. 네. 특히나 또 많은 분들이 가장 또 요즘 관심 있어 하는 반도체 업종 오늘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의 더블 종목 힌트가 앞에 교육에서 조금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더블 종목은 종목명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환앵커. 네. 우리나라의 그 상장사들이 대략 그 우선주 동일 종목 빼고 한 2,200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의 대부분이 서울이나 경기권에 본사 소재지를 두고 회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라고 있죠. 우리나라의 최남단. 그렇죠.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장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제주도요. 네. 저 갑자기 또 주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5개 회사가 있고요. 네. 대표 기업이 다음 카카오입니다. 본사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맞어요. 네. 그리고 제주맥주, 그러네요. 제주은행, 제주항공, 제주반도체. 그러네요. 이 회사들의 특징 공통점이 뭘까요? 제주도에 있다라는 걸까요? 첫 번째는 제주도에 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의 공통점은 굴뚝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자치도의 그 규정상 굴뚝 산업, 연기가 나는 기업들은 유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 또는 굴뚝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5개 기업이 본사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의 더블 종목이 있습니다. 너무 힌트가 앞에서 빨리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뭐 빠르게 힌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의 더블 종목 5글자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뭐 앞으로 주식시장 좋아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의 부자는 주식시장에서 나온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오늘의 더블 종목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제가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리오프닝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가 오늘은 이 여행 어플을 통해서 갔던 여행지 중 최고로 좋았던 여행지 탑5를 꼽아왔는데 혹시 뭐 대표님은 갔던 곳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여행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남도에서는 그 홍매화가 이제 만개하는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꽃 이 시즌이 시즌에 왔죠. 제가 남도에 있는 청산도라는 섬을 갔다 왔는데요. 네.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산도. 네, 맞습니다. 청산도를 픽해 주셨습니다. 네. 청산도가 대표님 어디에 있을까요? 남해 그 진도 앞바다에 남해 있습니다. 쪽. 네네.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여행 어플을 통해서 가져온 발췌한 이 국내 최고의 여행지 탑5에서 5위는요. 여러분 바로 경주입니다. 우리 수학여행으로 갔던 그 향수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경주가 5위로 꼽혔고 네. 그다음 4위가 거제 통영 이쪽 남쪽에 있는 그리고 그다음 3위가 좀 산불 피해로 많이 또 지금은 피해를 본 곳인데 강원도가 그렇죠. 꼽혔고요. 2위 혹시 예상하시나요? 서울 남대문 에이 땡. 아닐까요? 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한 거니까 2위. 제주도? 제주도는 1위였습니다. 아. 2위가 부산이더라고요. 부산요? 네. 네. 부산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그리고 특히나 그럼 최고의 여행지가 이렇다고 하면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딜까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혹시 1위 맞추실 수 있을까요?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 네. 제가 5번을 갔던 여행지. 네. 제주도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여러분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 최고의 여행지 바로 제주도가 꼽혔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요 제주도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섬나라겠죠. 여기서 잘 5글자 조합해 보시면 오늘의 더블 종목 알 수 있고요. 더블 종목 이 힌트는 그리고 종목명 공개 더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은 노란톡에서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3333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더블 종목으로 톡톡한 수익 통해서 정말 제주도 함께 가족여행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오늘 김대중 대표님이 인기가 많은 이유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오늘의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 가장 궁금해하셨을지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가볼 텐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반도체 섹터 바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대형주에서 조금 반가운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요, 대표님.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7만 원을 깼고 게다가 뭐 SK 하이닉스 등 이 대장주는 힘을 못 썼는데 반면에 또 아래 소부장주들은 잘 갔어요. 앞에서 이제 또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최애 LG 네. 이노텍은 특히나 아이폰 이 모멘텀으로 또 너무나 잘 가졌고 뭐 심텍, 대덕전자 등 엉덩이가 뭐 비교적 가벼운 종목들은 아주 잘 가졌거든요. 오늘 가져오신 더블 종목 외에도 하나의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 픽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이든 전기 전자이든 우량주를 픽업하실 때 여러분께 체크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입니다. 지금 3월 말이죠. 1, 4분기 실적이 4월 초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시키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매출을 일으켜서 실적이 좋아지는가에 대한 확인이 되는 1, 4분기입니다. 그래서 1, 4분기 실적과 연동되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량주 섹터에 대한 종목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LG이노텍 최근에 대장주로서의 흐름에서 전고점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종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은 조금 가볍기 때문에 나는 좀 묵직하면서 수익률 측면에서의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응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하시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움직임이 묵직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DB하이텍입니다.
실적 좋아지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에서의 모습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바람이 불 때 관련한 해당 DBA텍 같은 종목들도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에서의 가격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시하고 잘 관찰하시면서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DB하이텍 대표님 제가 지금 차트 보니까요. 약간 지금 움직임이 조금 올라올 듯 말 듯 올라올 듯 말 듯 하는데 주린이 제가 봤을 네. 때는 요즘 그래도 상승 탄력이 이제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지금이야말로 DB하이텍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이제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께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 중에 30%, 20%, 15%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형주 하루에 올라가봐 2%, 3%, 1%다. 시차를 두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시차를 두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흐름으로 대응 가능하십니다. 네, 시차 여러분 어려우시죠? 미국 시차보다 어려운 게 전문가가 갖고 있는 시차, 우리만의 시차. 우리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 시차 노란톡에서 잡아주고 계십니다. 노란톡 얼른 들어오셔서 전문가의 시차로 여러분 시장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링크톡에서 참여 코드 번호 3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의 시간 아침인데 들어가 보니까 밤일 수 있어요. 얼른 입장해서 정확한 시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사실 전문가님 기억하시나요? 지난번에 네. 전문가님께서 우리 요즘 투자자분들 장기는 좀 어렵다. 단기 대응을 위해서 네. 뭘 눈여겨봐야 하나요?라고 여쭤봤는데 전문가님께서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코스닥 쪽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그 의견 유효하신가요? 코스닥 지수가 870포인트에서 924포인트까지 약 8%가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2650포인트에서 2710포인트까지 약 3%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키높이를 해야 되겠죠. 동생이 먼저 갔으면 이제 형이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내일 장부터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대한 어허. 자산 배분을 좀 높여가는 측면에서의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 나오겠죠. 그렇죠. 네, 대표님께서 큰 힌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3포인트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형이 갈 차례다. 코스피 쪽에 무게를 조금 두셨는데 그래서 코스피 쪽 무게를 둔 반도체일까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반도체 그럼 이번 주 후반에 이어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 줄까요? 이번 주와 다음 주 흐름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더블 종목도 요 반도체 I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님 사실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번 주 주후반, 다음 주까지 포인트 또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여러분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의 장에 반도체,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순환하면서 시장이 진행되는지만 체크하시면 앞으로의 장, 이번 주 다음 주 4월 장까지의 흐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주도주의 순환이라고 키워드를 주셨고요. 앞서 교육에서도 이 순환 지켜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환이 왔을 때 내가 가진 종목이 주도가 돼서 선도가 됐을 때 그 움직임 포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테마주들이 또 빠질 때는 그 윗꼬리를 꼭 체크해야 한다고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출동 수익 특공대 키워드 반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의 더블 종목까지 여러분 꼭 가져가서 주 후반 다음 주까지 든든하게 포트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전략은 노란톡에서 함께 할 수 있고요.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참여 코드 번호 3333이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샵 3989로 김대준 내용 쳐서 보내기만 하셔도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함께 하셔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더블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꼭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거래하느라 고생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